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시청해 주시고자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 보셨죠? 제목 보신 것처럼 이상한 미국인, 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미국인, 궁금하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나쁜 사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대로 된 사람부터 얘기할까요? 네,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미국에서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종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인종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본연의 우리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난히 한국 사람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동안 살다 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죠. 제 거래처 중에 한 분이신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께서는 일본 레스토랑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죠. 따라서 투고, 그리고 딜리버리, 배달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연세가 드신 70대 중반이신 사장님께서 직접 딜리버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스페셜 롤, 그리고 스페셜 스시, 그러니까 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말하면 초밥이, 한국말로 말하면 초밥이 되겠고요. 롤은 김밥 형식으로 되어 있는 누드김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죠. 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일본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사시미보다 스시와 스페셜 롤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고객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스페셜 롤 2가지, 3가지와 같이 또 사이드 음식으로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 가격은 65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한 고객이 새로운 롤, 우리가 새로 개발한 롤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롤을 개발한 지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틀밖에 되지 않은 롤을 주문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소를 받고 딜리버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를 갔는데 그 딜리버리 장소에 나온 사람이 고맙다, 그러면서 딜리버리 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딜리버리를 완전하게 마쳤다 생각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전화가 또 온 겁니다. 왜 내가 전화해서 딜리버리 요청을 하고 음식을 오더를 했었던 음식이 안 오느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방금 딜리버리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거기에 젊은 아가씨가 딜리버리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소를 내가 분명히 줬는데 맞는 주소로 딜리버리를 했느냐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컨펌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고객이 가르쳐준 주소는 옆집 주소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미국은 처음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87 블라블라블라 블러바드, 그 다음에 타운십이 나옵니다. 그런데 87 번지수가 88이나 86로 됐겠죠. 홀수와 짝수는 맞은편 집이 되거나 아니면 옆에 집이 되거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주문을 한 고객이 자기가 번지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 고객이 당신이 비즈니스 주소를 잘못 말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주소가 잘못된 곳으로 딜리버리가 나갔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70불, 70달러 정도 되는 롤을 불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고객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다시 딜리버리를 가서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한 그 집에다가 딜리버리를 하고, 아무래도 내가 딜리버리를 다른 데로 납품을 했는데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옆집을 다시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들겼을 때 나온 사람은 받았을 때의 딸이 아닌 엄마가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라고 말하길래 이만해서 딜리버리를 아까 나갔었는데 여기에 젊은 여자분이 이 딜리버리를 받았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주소로 딜리버리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 지금 그 여자애는 내 딸인데 바깥에 음식을 이미 다 먹고 나갔다, 그리고 음식 1개가 남아서 내가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는 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 것처럼 나는 너무 기쁜 마음에 먹었다, 그리고 감사하다, 잘 먹었다, 그리고 문을 닫더랍니다. 보통 상식 같으면 딜리버리가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문한 게 아닌데 물건이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느냐, 미안하다, 나는 우리가 주문을 한지 알고 음식을 먹었다,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내가 페이를 하겠다 그러면 잘못을 딜리버리 한 사람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십시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반만 내십시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잘 드시고 다음번에 주문을 하십시오 라고 세 가지 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말을 자기가 하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네가 산타크로스의 역할을 해서 산타크로스가 준 만큼 맛있게 음식을 먹었으니까 고맙다 땡큐 하고 문을 닫더랍니다. 팁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딜리버리가 나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딜리버리 하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기름값 또 수고비에 대해서 팁으로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받고 문을 닫고 그냥 끝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리겠지만 그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간혹 있나요? 자주 있나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인종인 경우가 특히 심하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좋은 사람의 역할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봉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지 봉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No. 10 envelope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봉투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를 해서 이만한 사이즈의 봉투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주국 봉투라고 합니다. 사이즈의 크기는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미국에서의 봉투 사이즈 종류입니다. 하나는 No. 10 우편으로 많이 쓰고 있는 A4 레터를 많이 보내는 사이즈이고요. 주국봉투 체크를 발행을 하거나 우리가 머니 캐시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국봉투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고객 중에서 마찬가지로 거래처 중에서 네일 살롱을 하시는 고객이 있으십니다. 네일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주급을 일주일에 5일마다 금요일날 아니면 혹은 토요일날 주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분께서는 주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투를 주급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름만 쓰게 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직접 전달을 하니까요. 이름을 쓰고 여기에다가 200불의 캐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여러 가지 빌, 내가 관공서든 유틸리티든 이런 빌을 내기 위해서 편지 봉투를 가지고 있는 중에 체크를 집어넣고 사인을 한 다음에 우표를 붙이고 같이 여러 가지 봉투를 해서 한꺼번에 아침에 불이 나게 넣어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자, 출근한 후에 운전을 하셔서 우체통에 가서 우체국에서 내가 우편을 넣는다 그러고서 요 봉투를 빼셨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봉투를 넣어서 우표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우표통에 넣어버린지도 모르시고 이제 운전을 하시고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저녁에 주급봉투 중에서 하나를 주급 한 명한테 주셔야지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주급봉투 중에서 하나가 비더랍니다. 그래서 왜 어디 갔나? 이 봉투가 어디 갔나? 분명히 아침에 쓴 것 같은데 이 봉투가 하나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깜깜이 생각을 해보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나더랍니다. 내가 아침에 불이 나게 봉투를 여러 가지 싸는 중에 이 봉투가 편지 봉투하고 섞여서 우체통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우체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물론 한국도 비슷하겠네요. 한국처럼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역 동네에서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있고, 우체부가 지나갈 때 주거나 우체부가 픽업을 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넣은 거죠. 기억이 나는 순간 시간은 이미 우체국의 문을 닫은 시간이 됐죠. 왜? 주급을 주는 시간은 우체국 시간이 문을 닫은 이후에 일이 끝나는 시간 7시 반, 8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이 나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급한 마음에 주급봉투를 생각이 했는데 그 안에는 현금이 2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20불짜리 10장.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은 후에 우체국에 가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낭패라고 생각을 한 후에 일단은 200불을 챙겨서 주급을 줘야 되는 직원한테 주급을 주고 다음날 우체국을 가려고 하니까 주말이 끼었죠. 자, 주말이 끼다 보니까 우체국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벌써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월요일 날 아침에 불이 나게 우체국을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의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해서 우체통에다가 지난주에 이틀 전에 주말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불미스럽게도 내가 하얀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가 있는 봉투가 돼 있다. 그 봉투를
내가 지금 미스한 상태이다.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미국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봉투가 무엇이라고 써져 있느냐, 봉투에 뭐라고 쓴 게 있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봉투에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이 누구누구이다, 예를 든다면 제니퍼라고 썼다면 제니퍼라고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우체국 앞에서 일을 했었던 직원이 뒤를 돌아서 한참 있다가 한 5분에는 오더니 이 봉투가 맞느냐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이 봉투에 돈이 얼마를 넣었다고 얘기했냐고 묻더랍니다. 다시 한번 컨펌을 하는 거죠. 200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열어보더니 이 안에 정말 200불이 들어있는지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랍니다. 정말 200불이 맞았다고 합니다. 자, 200불을 이 직원이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200불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고맙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몇 잔을 사가지고 와서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가 앞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내가 넣었었던 200불짜리를 어떻게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궁금하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주에 일을 했었던, 야간에 일을 했었던 자기의 우체국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우편물 중에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이 없는 우편물 중에서 제니퍼라는 이름 하나가 있길래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죠 보통,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꼭 고객이 찾아올 줄 알고 내가 비번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누군가가 찾아오면 이거를 주어라 라고 해서 다른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을 듣고 보시면 어떠신가요? 현금으로 들어있는 200달러, 20불짜리가 10장이 들어있는 200달러. 일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유혹을 굉장히 느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200달러를 in my pocket, 내가 갖더라도 누군가가 증거가 없고 컴플레인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CCTV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우체국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일하는 우체국 작업장에 워크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곳에 CCTV가 100%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200달러 내가 in my pocket을 하고 그런 우편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우체부 또 우체국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버리기도 하고요. 벌크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통째로 나가는 광고 메일 같은 경우는 정크로 트래시를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클레임을 걸 확률이, 또 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속에 섞여 있었던 200달러짜리 주인을 찾아준 거죠.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나는 상당히 하면서 웃음을 짓기도 하고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형태의 미국 사람의 형태, 우리가 꼭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형태만은 아니겠지만 미국에서는 더욱더 한국보다는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종이 다른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은 대륙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항상 구독과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뉴욕 기다리쌤의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